이게 이제 예. 화두를 잡고 놓지 말라고 예. 하셨고 예. 또 그 화두를 갖고 평소 생활에도 계속 그 화두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그게 집중할 여건이 되는데 이제 나가서 여러 가지 그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뭐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좌선하고 또 행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좌선 중에만 여행하는 게 아니고 행선할 때도 여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진도 좌선 45분 하고 행선 15분 하고 사실은 동중간에 그리고 어묵 동전간의 화두가 순일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화두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화두 힘이 관건입니다. 화두는 의정이 일어나야 돼요. 의정이 제대로 일어나야지 거기서 화두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방금 거사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이 제대로 일어나서 제대로 화두 힘이 생기면은 거사님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사님의 문제점은 화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힘이 약하지만 계속해서 챙기고 또 챙기고 하는 그 정진을 하셔야 돼요, 거사님. 그러면서 자꾸 그 힘을 키우는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막 바쁘지 않습니까? 막 바쁘고 언제까지 뭘 해내야 된다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가령 30분을 앉아서 이렇게 하루에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시간을 놓치게 되고 이제 그냥 결과적으로는 별로 잘 하는 것 같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작정했던 시간들을 그러니까 좌선 30분의 좌선을 하는데 충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바쁘면 합리화 시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못하겠다 빨리 제가 해내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이제 좌선 중에 또 행선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부터 이제 그 어른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좌중에 등력하기가 가장 쉽다고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선언에서도 그러고 좌중에서 힘을 키우는 수행에 많은 비중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거사님이 시간 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좌중에서 좌선을 하시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정진하는 것을 소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본래에 참 자기를 찾는 이 일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딱 정립이 되면은 절대 자기가 소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짜 근본 문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의 참모습을 찾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진발심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발심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마음의 고향자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심하기 위해서 무수히 매일 발심하고 또 발심하고 진발심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애쓰는 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부의 소중함을 스스로 절실하게 누가 이야기해줘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상을 절실히 느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그 근본고를 느껴야 돼요. 근본고를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근본고를 느껴야 되고 절실하게. 그리고 또 근본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은 삶의 짐들이 있잖아요. 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발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발심이 되면은 거사님 말씀하신 그런 선우의 문제는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화두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애쓰면은 꿈속에서 뭐 몽중이류가 아니더라도 얕은 꿈속에서 화두가 항상 들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화두가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잠을 자야 되지. 아니, 그거 안 자도 예?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잠이 오지 않고 성성할 수 있을 때 화두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수행이 다 온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예, 예, 예. 그 잠들기 전까지 계속 화두를 챙기십시오. 생명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진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이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고요하면서도 이게 되게 행복하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냥 고요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행복감을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이 오래 가지는 않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터지고 가고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답답할 때는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그렇게 행복한 상태가 오래 머물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 답답함은 왜 터지고 같은 마음은 왜 오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고 싶은데 참고 계속 정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정진을 하면서 내면의 어떤 뭐 편안함, 행복감 그런 틀어지면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또 그러면서 또 답답함이 이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화두 정진을 하는 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1시간 정진을 하면은 화두를 놓치지 않는 정진이 생명입니다. 절대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어떤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희열이나 답답함 그런 것을 끄달려 하지 마세요. 그냥 1시간 온전히 순일하게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화두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니까요.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끄달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두 하나를 투철하게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거, 그걸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정진을 하면서 화두를 들면 여기가 가슴 있는 데가 굉장히 막 열이 오르면서 화두를 챙기기는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열이 나고 그런 게 좀 반복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이 가슴이에요, 뭐 아니 가슴하고 있는 부분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계속 이제 그 상태로 그냥 화두만 챙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살님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뚱이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실상이 아니니까 몸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화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정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몸이 너무 부대끼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진하기가 힘들 때는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여러 대중 속에서 정진하지 않고 또 대중 속에 정진하더라도 조금 자기가 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조금 몸을 풀어준다는 이완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두를 챙기다가 좀 그런 것들이 가라앉으면 이제 다시 정진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살님이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는 몸이나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오로지 화두 정진하는 사람 그 수행자한테 있어서 실상은 오직 화두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게 이제 정답이죠. 정답이고 몸에 그런 변화들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조금 일어나서 정진한 형태를 바꿔가지고 조금 몸을 풀어주면서 정진하고 괜찮으면 다시 이제 정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게 보통 이제 화두 정진은 사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 최상승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 스님들 성에서 정진하면은 제대로 화두 정진 맛을 보면서 정진하는데 애를 처음에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수행으로 기본 수행으로 예를 들면 이제 수식관이 한 방법이 돼요. 어떤 어른 스님들은 그런 수식관을 통해서 좀 기본적으로 거친 것을 조금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로 만든 후에 이제 본격적인 화두 정진을 할 수 있도록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는 아니고 화두를 하기 전에 조금 예열 작업한다고 마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좀 가다듬는 정진으로 권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근데 화두 정진은 아닙니다. 초심자라서 예.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 가끔 앉아 있다 보면 저는 잘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들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는지 들뜸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를 막 잘해야지 열심히 막 해야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들뜸 현상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슴이 벅차면서 막 흥분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히고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참선 중에 참선하는 이 수행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절절자예요. 간절하게 화두를 한 번을 챙겨도 간절하게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한 번을 챙겨도 챙기는 정진, 그게 이제 간절한 정진인데 그게 이제 부살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들떠버린 상태로 되면은 바른 화두 정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거사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은 항상 고요해진 상태에서 한 번을 챙겨야지 바른 정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화두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정 잡히지 않으면은 아까 보살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건이 허락되면은 동선을 해가지고 조금 고요해진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앉은 자리에서 호흡을 몇 번 고른 다음에 좀 내면이 고요해지면은 화두를 이렇게 챙기십시오. 그냥 들떠진 상태에서는 바른 화두를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호흡을 이렇게 몇 번 지켜보면서 그럼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화두를 챙기시는 게 훨씬 정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